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대학 교과성적 1.5등급에서 2.2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약학대학이 어디냐, 과연 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학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30일에 평가원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심경에 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 시험을 잘 보신 분들, 평가원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걱정이고, 또 상대적으로 시험을 못 보신 분들도 걱정이고, 시험을 보기는 봤는데 기대만큼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 접수 직전까지 아마도 지금서부터는 되게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제출이 자소서를 제출한 학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한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원서 지원 막판까지도 대학 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서 지원 막판에 대학을 바꾸는 경우, 흔히 말하면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 직전에 가서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서 지원 직전에 결국은 대학을 바꾸는 눈치 작전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들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학과 학교 결정 때문에 고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서부터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의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능한 대로 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학교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대, 경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6,599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의대 선발 인원이 3,015명, 그 다음에 약대 선발 인원이 1,744명, 그 다음에 치대 630, 한의대 715명, 수의대 496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계열은 의대와 약대로 양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 폭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폭이 커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기회와 틈이 벌어진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의대의 최고 교과 성적과 최하의 교과 성적 사이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의대도 가장 좋은 의대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경우들은 1.0으로도 붙기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3등급에서도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대는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폭이다, 이렇게 말하면 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대도 교과 성적 상위 구간에 1.0, 1.1로 붙어야 되지만 하위 구간으로 가는 경우들은 보통 2점대 중후반까지도 벌어지기 때문에 구간 폭이 넓죠. 거기에 비해서 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적은 만큼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폭도 좁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폭이 좁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기회는 어디에서 나온다? 의대나 약대에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 1.5에서 2.26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들이 어디냐? 봤더니 약대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1.62 정도, 중앙대학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2.2 정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8에서 1.9,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6, 숙명여대 숙명인재 2는 1.9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라고 하면 누구라도 약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2.6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충남대학교 프리즘이 1.87,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는 1.50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교과 성적으로만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교과 성적이 1.65니까 영남대학교 교과 성적이 1.76보다 낮으니까 충남대학교가 영남대보다 낮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포함하고 있을까?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 전형의 특징에 따라서 교과 성적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는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또 중요한 점은 수능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또 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어떤 고등학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원서 지원하느냐, 대학에서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서류평가하느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게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때 엑셀을 띄워놓고 내신 성적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너가 1.7이야? 그럼 1.7이면 갈 수 있는 약대가 어딘가 보자. 충남대학교 1.65,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1.61, 대구대학교 1.66, 경성대 1.5이니까 너 거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지원대학 파악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교과 성적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뚝 리스트로 보는 거는 사실상 정시에서도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정시에서도 동일 대학의 합격생의 성적이 다 똑같은 점수가 아니죠. 최초 합격자, 평균 점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구간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정시에서도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최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대나 의학이나 약학대학까지 진입할 수 있는 성적이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사실상 동국대나 건국대 이하까지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점수 차이가 커요. 하물며 수시에서는 얼마나 점수 구간이 크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원서 지원의 대학을 결정하시는 것은 되게 무리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화여대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화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 세 개 대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화여대는 물론 당연히 이제 여학생들만 원서를 지원하는 구간인데 특징은 뭐냐면 이화여대의 약학대학, 그 다음에 미래산업이 의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화여대 약학전공과 미래산업 약학전공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함의 후에 과탐을 하나를 요구하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대와 약대의 차이점은 뭔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약대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내신 성적 1.0, 1.1, 1.2 정도의 내신 성적은 많으니까 또 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의대에 원서 쓰는 학생들이 내신이 무조건 높다, 약대가 내신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특징의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결국 약대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가 가장 큰 약점이긴 하지만 약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내신 성적 1.1이나 1.2 정도의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체제를 3.3이나 3.4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 쓰는 학생들이 의대를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수능 체제가 중요한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의대와 약대의 수능 체제를 동일하게 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와 약대 중에서 수능 체제 미충족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될까? 당연히 약대에서 수능 체제 미충족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수능 체제 미충족이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화여대는 내신 성적이 약하지만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학대에 적극적으로 연수를 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대 쪽으로 몰리시는 거죠.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불합격에 가는 가장 큰 이유,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체제 미충족. 하지만 수능 체제는 원서 지원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화여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모든 부분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내신 성적이 낮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 수능 최저 미충족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가급적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학에서 20명을 뽑고 비례산업 약학에서 10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전공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학 전공은 신약 개발과 약물 요법을 주도할 전문 지식인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진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임상 현상이나 제약회사 등 연구원, 국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약학은 약학과 심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경영, 법, 행정, 국제학을 접목한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지고 졸업 후의 진로는 자, 의학 전문 기자나 의학 정보 관리자, 임상 현장 및 제약회사 연구원인데 공통점은 약학 전공이든 미래산업 약학이든 간에 둘 다 약사 면허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약학과 미래산업 약학과 세 개의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합이 5, 과탐 하나를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의대도 사실 이 정도의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꽤 높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30%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제가 볼 때는 20%도 충족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4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될 거예요. 실질 경쟁률은. 근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미래산업 약학은 10명 모집의 경쟁률이 21.8대 1. 그 다음에 약학 전공은 경쟁률이 33.40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은 1.8이나 1.9로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과탐 하나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의 약대에 합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어디에 원서를 쓰는 것이 좋다? 미래산업 약학의 원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산업 약학밖에 원서를 쓸 수가 없지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하신 분들은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을 동시에 어디든지 원서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대신 여기는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이과 통합형인 경우에는 문과 선발 비율과 이과 선발 비율을 나누어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한의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상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인문과 자연계열의 선발 비율이 분리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짐에 따라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과 동일한 4개 영역 등급합이 5, 과탐 하나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이 문이과 통합이라 하더라도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실제로 인문계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차피 미래 약학 산업이든 약학 전공이든 간에 약사 면허가 동시에 가능한 전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미래산업 약학의 원서를 쓰고 그럼 경쟁률이 22.80대 1, 또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 미충족의 가능성이 당연히 약학 전공보다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더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사실상 2대 1이나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학교를 보도록 하면 경희대도 이화여대하고 약간 비슷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경희대는 지금 보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방식을 보면 1단계에서 1단계 아니죠. 그냥 일괄 합산 방식인데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 봉사에서 70%,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에서 30%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주목할 점은 치의학과 8명, 의학과에서 11명, 한의학과에서 8명, 약학과에서 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면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3, 4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대 원서 지원에서 상위 구간은 아니고 약 중간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치대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치대에서도 3, 4 정도 되면 상위가 돼요. 의대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능 최저지만 치대로 원서를 쓰게 되면 상위 구간이 되어지고 약대에 쓰게 되면 당연히 상위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3, 4를 적용했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수능 최저 미충족이 가장 높냐라고 하면 의대보다는 치대, 치대보다는 약대로 갈수록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자꾸 학생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교과 종합평가를 30%를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과 학습 상황의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역량 50%, 진로 역량 50%,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그냥 둘 다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지 차이점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고 이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치의학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경희대학교에서 만약에 1.1이나 1.2 정도의 교과 성적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의 지방의 대학들 중에서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선택은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 의학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장점은 수능 최저 미반영.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라도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때를 대비해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의대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3, 4의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도 수능 체제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1.3에서 1.4 정도의 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치대를 쓰는 분들. 치대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를 원서를 쓰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죠. 접근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1.34가 되어지면 사실 의대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3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쓴다면 경희대학교 치의학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과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대권에서 3, 4를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3, 3의 경북대, 3, 3의 지역균형 경북대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3, 4나 3, 5 구간이기 때문에 치대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치대의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로 몰리게 되어 있냐면 지역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뭔가 안정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대에서 치대로 바꾸게 되어질 텐데 치대를 바꿀 때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진 않아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권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쓰면 이렇게 쓰겠죠. 경희대학교 치대권의 원서를 쓸 거고 치대권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치대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치대에서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뒤집으면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대는 아니더라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대는 아니더라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치대와 약대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지역균형 전형의 3, 4라는 높은 수능 치죠. 높다는 얘기는
의대 말고 치대와 약대권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로 원서를 써? 네오르네상스를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치대와 약대는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약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대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약대도 보시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약대가 치대와 동일하게 똑같은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4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약대권과 치대권은 사실상 교과 성적의 차이는 없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는 내신 성적이 높고 약대는 내신 성적이 낮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1.0, 1.1, 1.3, 1.4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두드러지는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결국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 충족이에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대와 치대는 사실상 1.3에서 1.6을 만약에 약대라고 한다면 치대는 1.3에서 1.4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5, 46, 47, 34, 35, 35면 사실 경희대학교 여기에 나와 있는 3, 4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앙대학교 4, 5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약대 전체 대학들 중에서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의 3, 4라는 수능 체제는 매우 높은 구간이다. 매우 높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권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약대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도 상위 대학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가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쏠릴 가능성이 높냐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의대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치대와 약대는 전년도보다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왜?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에 3, 4라는 수능 체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쓰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야. 학생부 종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을 거고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이 높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3, 4라는 높은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된다. 수능 최저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면 내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다단계 전형입니다. 다단계. 다단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본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 충족해도 1단계 통과 못하면 면접 못 봐. 물론 수능 최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내신 성적이 막 1.6, 1.7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야. 그러면 고민스럽잖아요. 만약에 1.6이나 1.7로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쓰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쓴다. 지역균형 전형은 면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우수수 떨어져 나가면 하위 구간의 학생들이 추합으로 붙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는 네오르네상스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치의학과와 약학과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대학은 숙명여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숙명여대 그러면 무슨 대학으로 생각하냐면 서울의 전체 중에서 약 중간 정도 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뻗으면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렇죠? 하지만 숙명여대를 약대 숙명여대를 같은 숙명여대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약학대학 숙명여대는 매우 높은 구간에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약대가 서울권에 있는 학교, 서울에 약대를 두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일부 대학이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약대는 한양대 에리카 있잖아요. 그렇죠? 고려대 약대는 고려대 세종에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약대는 송도에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약대도 수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에 있는 약대 중에서 중앙대,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매우 높은 점수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숙명여대 약대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 얘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숙명여대 약대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봤더니 1.95. 와, 내신 성적이 1.95? 그러면 누가 약대를 못 가?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뭔가 혹시라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숙명여대는 좀 낮은 대학이고 내신 성적이 1.35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보실 점은 뭐냐면 숙명여대의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신입생 고교별 선별 유형에 대해서 선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일반고 고등학교의 선발 비율이 2022학년도에 약 53.6%를 일반고에서 뽑았습니다. 111명을. 과학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1.4% 3명. 전년도에 1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어요. 3명. 외고나 국제고의 비율이 28%, 58명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38%에 84명. 그리고 자사고의 비율이 2022학년도는 12.6%로 26명. 그 다음에 2021학년도는 13.3%에 32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숙명여대는 외고와 자사고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외고가 28%, 자사고의 비율이 12%니까 40%가 넘는 비율이고, 2021학년도에는 35%에 15%니까 거의 50%를 자사고나 외고에서 선발하는 학교다. 숙명여대는 다시 말하면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른 대학은 그럼 자사고나 외고의 학생들을 얼마나 선발하나 보면, 건국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숙명여대하고 약간 비슷한 정도의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물론 숙명여대 약대는 당연히 건국대 약대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는 6.6%의 자사고 선발 비율, 동국대학교는 0.3%밖에 안 됩니다. 세종대로 가게 되어지면 0%예요. 자사고 선발 비율이.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엄청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경희대학교 자사고 선발 비율이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숙명여대의 자사고 선발 비율 12.6%나 13.3%가 얼마나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숙명여대 약대의 교과 평균 성적 1.95라는 성적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내가 일반고인데 숙명여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95, 나는 일반고인데 1.7, 그러니까 나는 1.95 이내로 들어갔으니까 붙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전년도의 선발 비율이 15명에서 2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이 안에는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1.95를 일반고의 1.95로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숙명여대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신 성적이 1.25 이내 정도의 성적은 가지셔야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적대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이라 해도 자사고 학생이 무조건 다 1.5만 붙는 건 아닙니다. 자사고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등급이 여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자사고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자사고 학생들도 대부분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이겨야 되고, 동일 자사고 내에서의 경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뭐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숙명여대 1.95라는 내신 성적 안에는 숙명여대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거의 50%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학교라는 점, 특히 약대에 있어서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마음이 복잡하시고 우울하시고 짜증나시고 괴로우시고 막 이럴 거예요. 빨리 추스리셔야 되거든요. 이걸 빨리 추스려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지원 대학 빨리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대학이 있으면 자소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서 지원의 경향에 따라서 또 전략적으로 또 접근하시고, 이렇게 빨리 서로 협조하셔야지 시험을 잘 봤다 잘못 봤다 또 서로 원서 지원의 대학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해서 자꾸 갈등을 빚으시면 결국은 6개 중에서 너가 2개 써, 내가 2개 쓸게, 이런 식의 원서 지원 결국은 실패하고 잘못하면 재수 삼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빨리 협업하시고 마음 푸셔가지고 긍정적인 또 성공할 수 있는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대학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